어제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급격히 하락폭을 키웠던 중국 지수, 오늘은 어떻게 또 출발이 될까 궁금했었는데 또다시 하락권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1.3%대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크게 하락할 이유도 없는데 빠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선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워낙 장중에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니까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시장도 이 여파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장입니다. 7월에 또 마무리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수고한 포트폴리오 다음 달을 또 준비하는 의미에서 재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클리닉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면 전화는 02-377-0225번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춤형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함께할 두 분은 국민스타 김정엽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신 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현대페인트 3,300원에 20%. 3,300원에 20%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페인트. 네. 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뭐 조금 가다가 뭐 또 다보 하락하면서 그래서 갈 수 있는지 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현대페인트에 대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원에 20% 비중 할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는 2,8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주 전문가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시죠. 의견 좀 엇갈렸네요. 반등 시 매도와 보유 의견. 시청자님. 네, 두 전문가 의견 좀 엇갈렸는데 어떤 의견부터 들어보시겠어요? 뭐 두 가지 다 들어봅시다. 예, 두 가지 모두 다 들어보긴 할 건데, 그러면 보유 사인 주신 백연상 전문가님 의견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수익권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수익권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페인트의 사업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건자재 업종인 것 맞고요. 이번에 신사업 부분, 면세점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산항 국제터미널이죠. 이쪽에 면세점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뭐 일본인 관광객들, 특히나 뭐 대마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관광객들, 회항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연간 한 150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 면세점 사업 쪽에서 이렇게 뭐 신규 사업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란이죠. 이란에서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저유가 시대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다. 뭐 현대페인트, 페인트 재료로 보시게 된다면 뭐 원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영업이익 쪽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페인트는 조금 홀딩하고 가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살펴보시게 된다면 현대페인트 많이 기었죠. 오랫동안 많이 기었습니다. 기었던 만큼 반등이 나올 때는 세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괜찮겠는데, 아직까지 뭐 정배열 구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죠. 네, 정배열 구간 이탈하지 않았고 상단에 계속적으로 작용했던 240일 이동평균선, 네, 저항대를 돌파를 한번 해놓고 살짝 밀린 상태입니다. 자, 이 밀렸던 모습이 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도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뭐 양시장 모두 안 좋은 상황에서 현대페인트 그래도 상승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뭐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정확하게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오늘 장에서 꼬리를 달고 온다 이런다는 거는 현대페인트 주가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상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게 된다면 하단 구간이죠. 이동평균선 구간 바로 5주선이 20조선을 돌파하는 모습,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월봉 차트상 역시나 바닥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 바로 재차 쌍바닥 패턴이죠. 자, 쌍바닥 패턴 이후에 이번 캔들 자체에서 주가가
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붙여준다는 거는 정확하게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는 매수가보다 상당히 위쪽 구간이죠. 네, 4,000원 구간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하단 구간, 네, 2,500원 선, 네, 손절 라인 잡고 진행하신다면 현대페인트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 자체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또 받으면 크게 받아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 목표가는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님은 반면에 반등 시 매도 의견인데, 그러면 가격 라인 어느 선부터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현대페인트는 일단 국내 페인트 자체가 지금 KCC 그리고 이제 삼합페인트 이런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많이 편중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3% 내로 좀 많이 낮은 부분인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좀 소외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은 주가 상승하는 구간이 없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백연상 전문가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최근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 이게 좀 소강 상태가, 이제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특징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내려오다가 이렇게 벗겨내는 그림.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되돌렸다가 다시 한번 그 전 고점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세에서도 이제 똑같이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하락 추세를 한번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되돌렸다가 다시 똑같은 고점까지 올리고.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다시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절반 정도 되돌린 구간인데, 이제 기존에 보여줬던 패턴들을 보였을 때 이제 전 고점 라인인 32,000원까지는 이렇게 목표가를 두고 가셔도 좀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32,000원에서 매도를 3,200원 말씀하신 거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3,200원 라인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들진 않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3,200원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하단 구간인 2,500원 라인으로 잡으시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우선 3,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예, 현재 시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면 4,000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전화상담 현대페인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문자 끝번호 031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닛 테스트 들고 계시다고 하고 17,500원에 30%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정일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거 실적을 어제장인가요? 그제 발표를 했죠, 또.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참 주가 흐름은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유닛 테스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했던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250% 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당 부분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세에 가담하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유닛 테스트 그리고 테스 이런 이제 관련 업종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안 쉬운 상황이 좀 연출이 됐지만, 저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가지고 좀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말부터 나올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주력 상품들 대규모 슈즈 3분기 말부터 좀 많은 슈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이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제 자금은 되게 막대하지만 지금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이 좋은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 국내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흐름인데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그동안의 흐름들을 좀 살짝 보면은 제 최근에 1분기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2분기 들어서서 박스권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최근 이렇게 차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분기 말부터 계속 3분기 말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지금 차트에는 가격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23,000원 라인까지 정도는 충분히 도달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12,000원 구간 박스권 하단 그리고 이제 12,000 구간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은 좀 반드시 지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은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 끝번호 2568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창해에탄올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36,000원에 20%인데 너무 고가에 산 것 아닌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백연상 전문가님 36,000원 매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뭐 고가 부근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고가 부근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해에탄올 자체가 주정 전문 업체죠. 이렇게 뭐 소주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런 에탄올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정 사업 부분이 요즘 들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실 텐데 여러 가지 뭐 과일을 이렇게 하면 소주들이 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소주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분명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수 소주죠. 저도수 소주가 나오면서 여성분들의 음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도 이런 부분에 창해에탄올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에탄올 산업인데 이쪽 시장에서 화장품 원재료로 들어가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를 해서 약간 화장품주들이 꺾여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뭐 주목을 하신다면 창해에탄올 계속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일단 주가 자체가 역배열로 지나가는 모습 참 기분 나쁜 모습이죠. 자 이런 기분 나쁜 모습에서 하단의 지지라인 구간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은 아직까지 오늘장에는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어제까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차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전 상황에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단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 이 구간이죠. 자, 정확하게 뭐 이 구간에서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고, 자, 이 구간 지지하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주봉 차트상 지지라인 구간 20주선 부분은 살짝 이탈한 모습이죠. 이 정도 구간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정시 거래량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 들어왔던 거래는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홀딩 관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월봉상 하단 구간 유월선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죠. 자 이 구간 자체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창해에탄올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 구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단기적인 목표가 구간은 상단 구간 41,3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손절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하단 구간까지 충분히 조금 기다리셨다가, 29,500원 구간까지 한번 기다리신다면, 뭐, 창해에탄올 좋은 결과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이 보유 의견이고 목표가는 41,000원이 넘어가는 41,300원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흐름은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보유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자 끝번호 2061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을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67,300원에 40% 매수 후에 너무 급락해서 걱정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김정현 전문가님, 오늘 시장 자체는 좀 불안해도 그래도 증권주들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도 1%대 반등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손실폭이 굉장히 커요. 네, 67,300원이면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주가 이제 4월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7월 실적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증권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뭐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넘어온 이후에도 뭐 그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지금 돈이 많이 더 들어오고 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하실 만한 부분이 이번 FOMC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모습이지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2004년 그리고 2006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시기에 이제 증권주들은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자면은 차트에서는 뭐 차트 흐름들을 보여드리면은 좀 더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이렇게 저점들을 내리고 오다가 지금 최근에는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뭐 단기 상승 그렇게 상승 반전에 대한 좀 기대감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장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8,000원. 제 매수가 부근이고 이제 고점 부근이죠. 68,000원까지 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다가 뭐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쪽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저점 그 저항대로 작용이 됐던 42,000원 선, 이 선을 뚫고 나올 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쪽도 손실폭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인데 장기적인 보유 관점입니다. 매수가를 조금 웃도는 68,000원이 목표가로 제시되었고요. 손절매가 4,200원이니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문자 끝번호 442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넥스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25,200원에 10% 추가 매수 가격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백현상 전문가님, 뭐 손실을 축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청자님은 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바이넥스 뭐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죠. 지금 제약업 쪽 자체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약업 쪽 자체들을 보시게 되면 업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업종들마다 바닥권에서 대부분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뭐 휘발유로 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좀 뛰어드는 모습이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어제장에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세 이탈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장에서 지금 양봉으로 십자형 캔들 붙여주는데, 일단 종가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음봉으로 십자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키워줄 모습들이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봉 차트상 하단 구간이죠. 우주선 상태를 깨버렸습니다. 이탈을 해버렸다는 거는 단기간이라도 뭐 조정세가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가, 목표가죠. 반등시 목표가 24,000원 구간까지 한번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손절가, 네, 하단 구간이죠. 하단 구간, 네, 22,200원 구간, 네, 손절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바이넥스 조금이라도 손실폭이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오히려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 목표가 24,000원, 손절 매가는 22,200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팁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정규 전문가님, 뭐 시장이 계속 장중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힘든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인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안정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안 좋은 악재로 발생이 됐던 뭐 메르스 사태도 좀 많이 소강이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폭을 많이 가졌던 만큼 되돌렸던 힘들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뭐 툼에 이렇게 동참하시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쪽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연상 전문가님도 할 마디 좀 해주셔야죠. 네,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 일단은 시장 자체가 힘든 상황 맞습니다. 투자자분들 정말 힘드실 상황일 텐데,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너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800선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대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자체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 정확히 뭐 상투 부근에서 나오는 특징들이거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말라가고 있다, 거래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하반 경직을 보여줄 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스탁으로 오셔서 여의도 미꾸라지 백연상 찾으신다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데일리 투데이 준비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8월을 맞이해서 이데일리 TV가 좀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데일리 투데이는 박소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침을 열어드리는 방송이죠. 개장전 이기는 투자 전략 일부로 새롭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